지난 시간에는 십상시의 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 한 왕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공은 소평진에서 십상시로부터 소재와 유협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공은 말 2피를 구하여 이 둘을 태우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평락관에 있던 동탁은 궁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 필시 궁에 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하고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느껴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궁으로 진군하였습니다. 동탁이 궁의 서쪽에 도착하여 소재를 찾았으나 소재가 북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자신의 군대와 여러 신하들을 이끌고 궁의 북쪽으로 가서 북망판에서 소재를 맞이하였습니다. 십상시의 난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소재는 동탁의 군대를 보고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동탁에게 군대를 물리라고 말하자 동탁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소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상당히 위축되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옆에 있는 유협에게 재차 질문하였고 유협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동탁은 소재는 덜 떨어지고 유협은 총명하니 소재를 폐위하고 유협을 옹립할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협이 같은 동시인 동태우 손에서 자랐다는 점도 동탁이 유협을 옹립하려고 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동탁의 마음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유협은 지지 기반이 약해 동탁이 조종하기 쉽다고 판단하였기에 유협을 황제로 삼으려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재가 궁에 복귀했지만 동탁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황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명분으로 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탁은 낙양에 자신의 병사가 그리 많지 않아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해볼만 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본인의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략 5일 동안 번번이 밤에 몰래 군사를 가까운 군영으로 가게 한 뒤 다음날 아침에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며 군대를 크게 줄지어 입성하게 하여 양주에서 동탁의 군대가 계속해서 오는 척 블러핑을 시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계책이 잘 먹혀서 낙양에서는 더욱 동탁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기도의 포신이 원소에게 동탁의 병사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로가 쌓여있기에 동탁을 지금 습격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원소는 동탁을 두려워하여 그를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포신은 원소에 실망하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태상군으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동탁은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군세를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하진과 하묘의 군사들을 자신의 세력이 흡수시켰습니다. 또한 자신 외에 또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온 정원이 강성하다는 것을 견제하여 그의 최측근인 여포를 이용해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군대 또한 흡수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동탁은 여포를 굉장히 아끼고 신임하여 그를 자신의 양자로 들였습니다. 군권을 손에 쥔 동탁은 사공의 자리에 앉으며 실질적인 한나라 최고 실세가 됩니다. 하지만 동탁은 분노 조절 장애와 갑질로 조정 신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암살을 두려워하여 어디를 가든 여포에게 자신의 호위를 맡겼습니다. 실세가 되자 동탁은 이전부터 생각하였던 소재 폐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원소에게 이 일을 협의하였습니다. 원소는 폐위에 대해 거절하였고 동탁은 욱하여 원소에게 자신이 두렵지 않느냐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소 또한 발끈하여 천하는 넓고 강한 자는 많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그대로 궁에서 나가 기주로 도망갔습니다. 동탁은 화가 나서 원소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잡으려 하였으나 평소 동탁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시중 주비와 성문교의 오경이 원소를 지금 잡아 가두면 다른 이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며 오히려 그에게 태수자리를 주어 동탁의 넓은 아량을 보여주면 원소는 이에 감동하여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동탁을 설득하였습니다. 동탁은 이를 듣고 그럴싸하다고 여겨 원소에게 발해 태수 직책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의 이복 동생인 원수를 후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원술도 역시 동탁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남양군 노양현으로 달아났습니다. 동탁은 원시 형제들의 도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료들을 모아 소재 폐위를 논의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식만이 크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해산시키고 노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노식을 죽이는 것에 극구 반대하여 그를 죽이는 대신 관직을 면직시켰습니다. 이에 노식은 더 더러운 꼴을 볼까 두려워 그대로 달아나 은둔하였습니다. 노식이 도망쳐 반대 세력이 없어진 틈을 타 동탁은 소재 폐위를 진행했습니다. 하태우를 협박하여 소재 폐위의 동의를 받아낸 후 유협을 황제로 옹립하였습니다. 이에 소재는 폐위되고 유협이 새로운 황제이자 후한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하여 헌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동탁은 동태우를 죽인 것을 핑계로 하태우를 독살하였고 십상시를 옹호했던 하묘의 묘를 파내어 부관 참시 후에 길가에 버리고 하묘의 어머니 또한 죽였습니다. 동탁은 상국에 오르며 실세 자리를 더욱 견고히 만들었으며 나라의 군대와 진기한 보물을 독점하였습니다. 또한 귀족과 외척들의 집을 약탈하며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의 악행으로 동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편 주비와 오경은 동탁이 실세가 되었을 때 환제와 영제 시절의 과오를 바로잡고 명망 있는 인사를 등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탁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단고의 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모든 청유파들의 자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비와 오경이 천거한 한복을 기주목으로, 유대를 연주자사로, 공주를 예주자사로, 장막을 진류태수로 삼았습니다. 또한 조조를 효기 교위로 삼았으나 조조는 동탁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성과 이름을 바꾸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원소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계속 자신에게서 도망치니 화가 나서 조조를 체포하기 위해 각 군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현상금이 걸린 조조는 도망가던 길에 친구인 여백사 집에 방문하였는데 여백사는 없었고 그의 5 아들들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뒤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썰이 있습니다. 잡기에 따르면 조조는 식기 소리를 듣고 이들이 자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밤중에 이들을 다 죽이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서에 따르면 이들이 조조를 겁박하여 말과 재물을 뺏으려 했으나 조조가 이들을 죽이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들을 죽이고 다시 길을 떠난 조조는 한암윤 중모현에 도착했을 때 관원들에게 도망자로 의심받아 구금되었습니다. 이때 하급 관원 중 한 명이 그가 조조임을 알아봤는데 조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풀어줄 것을 사정하여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곧장 진류군 진류현으로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조조는 진류현에 이르자 거병하기 위해 집안의 재산을 풀어 군사를 일으키니 5,000명의 무리들이 그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비와 오경이 추천한 인물들은 동탁 덕분에 직책과 힘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동탁 토벌을 계획합니다. 그 시작은 동군태수 교모가 동탁 토벌 요청의 내용이 담긴 거짓 편지를 만들어 삼공이 보낸 것처럼 꾸며 주와 군에 보냈습니다. 기주목이던 한복은 평소 바레테수 원소가 혼란을 틈타 거병할까 두려워 노심초사하였는데 이 편지를 받고서는 동탁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원소의 편에 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나라를 위한 일이니 원소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복을 설득하였고 결국 한복은 원소의 편에 서는 것을 결심하고서는 반동탁연합 설립을 원소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0년 관동에 있는 주와 군에서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여 반동탁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바레테수 원소는 한해태수 왕관과 한해군에 주둔하였고 기주목 한복은 위군 어편에 머물며 군량 공급을 담당하였습니다. 예주자사 공주는 영천군에 주둔하였고 연주자사 유대, 진류태수 장막, 동군태수 교모, 제북상 포신과 조조, 유비 등은 진류군 산조현에 주둔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비와 오경은 낙양에서 동탁 몰래 이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장사태수를 지내던 손견도 반동탁 연합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고 장사에서 곧장 출발하여 남양군 완현에 도착한 후 남양태수에게 군량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양태수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남양태수를 죽이고 일전에 자신을 임시 중랑장에 임명했던 원술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원술은 명문가의 자제로 한나라 정부에 연줄이 없었던 송견 입장에서는 그의 밑으로 들어가 동탁을 도벌하고 더 큰 출세를 꿈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원술은 손견의 군대와 남양군의 군대를 흡수함으로 더욱 강대해졌고 남양군을 그대로 점거하면서 남양군 태수 자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견을 앞세워 곧바로 동탁 토벌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이 동탁을 토벌하고 후한을 쇠퇴의 길에서 구해낼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